중화 요리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을 소개한다. 시원한 짬뽕 국물 맛내는 여경래표 특급 비결 대공개. 해물의 감칠맛 못지않다. 차돌박이로 진한 국물 맛을 낸 차돌 짬뽕부터 더 이상 서비스로 보지 마라. 중식 셰프의 한이 서린 만두 레시피. 쫄깃 바삭 수제 만두피에 육즙 폭발 만두소가 듬뿍. 인기 만점 손만두까지. 중화 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 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네, 여경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셰프님, 이 중식에는 두 가지 파가 있죠. 짜장면파, 짬뽕파. 이 짬뽕은 얼큰한 맛이 매력적이잖아요. 네. 자, 오늘은 짬뽕파뿐만 아니라 짜장파들도 설레게 할 차돌 짬뽕.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네, 차돌박이 있고요. 네. 죽순, 표고버섯, 양파, 대파, 마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면은 중화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양념이 중요한데요.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양념 재료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요. 고춧가루 빨갛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간장하고 굴소스, 그다음에 소금이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차돌 짬뽕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셰프님, 차돌 짬뽕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만드시는 방법을 포인트를 잘 보셨다가 네.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아마 저 못지않게 되게 맛있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료는 차돌박이를 준비를 했고요. 네. 여기 이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따라 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죽순은 예. 이게 편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편으로요. 그래갖고 볼에다 담아 주시고 예. 표고버섯도 표고버섯도. 그냥 얇게 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크기를 일단 맞춰주고. 비슷한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겠고 예. 이쪽으로 옮겨서 자, 이제 약간 얼얼하고 칼칼한 그런 맛이긴 하지만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식용유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로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좀 더 얼얼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추기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냥 고추 기름을 사용 안 하고 식용유로 사용해서 식용유로.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자, 고기를 먼저 넣어가지고 예. 겉면을 익힐 겁니다. 예. 불의 세기가 문제는 있긴 하지만 네. 뭐 그걸 극복해야지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짬뽕을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짬뽕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또 해물 짬뽕 많이 드세요. 근데 요즘은 이런 고기를 넣어서 먹는 뭐 차돌박이 짬뽕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고소하고 맛있어서 매콤하고. 그래서 해산물 같은 걸로 만드는 짬뽕은 해물 짬뽕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나오는 뭐 조개살이라든지 홍합이라든지 예. 새우라든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예. 그 국물이 좀 약간 해산물이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 왜냐면 이걸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예? 들어가는 재료들의 맛을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딱 빨갛게 생겼어도 딱 국물을 먹었을 때 우리 한국말 쓸 수 있는 말 있잖아요. 시원하다. 예. 또 여기는 오늘은 또 고소함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파, 마늘, 생강 다 넣어주실래요? 자, 지금요. 네, 다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차돌박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차돌박이 굉장히 금방 익거든요. 네, 맞아. 살짝만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간장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간장 한 스푼 넣을까요? 네, 오늘의 고조는 우리 광희 씨입니다. 예. 한 스푼. 네, 이 고기에 밑간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주시고 파, 마늘 향이 또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 파마늘 향이 나왔어요.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 이제 살짝 간해했죠. 고춧가루 오. 요때 뺑 둘러주시고 네. 하나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하나 반. 하나 반이지만 하나 반이든 두 개든 상관없는데 예.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이
고춧가루가 예. 전체 재료를 다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해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건데 네. 내가 지금 짬뽕 한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짬뽕 한 그릇에 국물이 약간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이걸 3등분해서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요. 다 넣지 마시고 좀만 더. 좀 더요. 더. 오케이. 자. 지금 넣은 거를 3번 넣어야지 한 그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셰프님,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넣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한 번에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우러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비법이긴 하지만 식당에 가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짬뽕을 잘 볶는 집도 찾아내는 것도 쉽진 않은데 예. 짬뽕 3개 정도는 우리가 같이 안 볶아요. 맛이 잘 한 개, 우러내네요. 2개 볶는 것이 제일 맛있고요. 3개 정도 볶게 되면 다른 거 넣고 우려내야 되니까 이게 우려내는 시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물을 많이 넣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끓여요. 적은 양으로 진하게 우려서. 네, 그렇죠. 이것도 정말 최고의 요리 비결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짬뽕이 4개 들어왔다면 혼자 다 볶으려면 내가 말했던 약간 금기잖아요. 예. 그러면 둘이 볶아요. 나눠서. 2개씩.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예. 물론 이제 그거는 꼭 정석은 아니지만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을 조금만 넣고 끓이다 보니까 정말- 진국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이 정도가 되면 다시 두 번째 거 물을 넣습니다. 네. 아까 그만큼 넣어주시면 이 돼요. 정도 넣으면 한 번에 되는 거죠? 딱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넣었던 분량만큼 또 넣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밑간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예. 간은 제일 끝에 넣을 거예요. 우러나올 때까지 우러나오고 예. 진국이 될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간을 넣어주면 딱 좋아요. 간 넣고 끓면 끝.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따로 뭐 기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 잘 우려놨기만 해도 이 짬뽕 그 재료에 들어간 것들이 다 우러나오기 때문에 진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간을 넣고 딱 먹어봤을 때 시원하다. 저도 군침이 돌아가지고 지금 2번 정도 저희가 물을 넣었고요. 이제 마지막 분량의 물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맛있는 그 재료. 시원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또 표현력이 풍부하니까 시원하게, 그치? 속이 시원하다는 맞아요. 거죠? 딱 마시면 그 두말 할 것도 그 시원하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국물을 좀 더 넣을게요. 예, 자 마지막 분량 넣을게요. 조금 넣어야 돼요. 됐어요. 그 정도 됐고 야,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그 레시피상 조금 빠진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건 아니고 이 상태로 했는데 예, 청경채라든지 맞아요. 얼갈이라든지 뭐 이런 파란 것도 넣으셔도 좋아요. 맞아요. 저희가 3번에 나눠서 물을 넣어서 그런지 기분 탓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약간 진한 진국 느낌 들어요. 같은- 예, 네, 이렇게 해갖고 자 굴소스 예. 굴소스는 이렇게 조금만 넣는 거예요. 베이스 스텐 개념으로 짬뽕에도 굴소스 들어가네요. 조금 넣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금. 예. 소금을 넣으실 때는 팍 한 군데 이렇게 넣으면 간이 이렇게 삥 둘러주시면 좋아요. 맞아요. 뭐든지 삥 둘러서 넣어주시면 그다음에 후춧가루, 골고루. 그다음에 치킨 스톡 좀 넣어주시고요. 유용하더라고요. 갖고 있으면 그렇죠. 네, 그 요새는 되게 잘 나와가지고요. 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참기름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예. 넣어주시고 이 여름에 먹기 좋은 짬뽕 국물 맛인 것 같아요. 불 끕니다. 예. 끝났고요. 이제 국수가 왔는데 이거는 예. 그릇에 대해 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소함의 향이 그냥 차근차근 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우와, 진짜 그냥 한 그릇 푸짐하게 나왔어요. 아주 얼큰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봐도 진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차돌 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차돌 짬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죽순은 편 썰고 표고버섯은 채 썰어 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어슷 썬 대파, 편 썬 마늘, 다진 생강, 진간장을 넣어 볶아주세요. 죽순, 표고버섯, 양파,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물을 3번에 나눠 넣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물을 나눠 넣으면 채소와 소고기의 맛이 잘 우러나 국물 맛이 진해져요. 굴소스, 소금, 흰 후춧가루, 치킨 스톡을 넣어 끓이다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삶은 중화면을 담은 뒤 국물을 담으면 차돌 짬뽕이 완성됩니다. 셰프님과 일주일 동안 요리하면서 아니 만두는 언제 알려주시나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 군만두로 화려하게 마무리해 주시네요. 자, 그럼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 다진 돼지고기하고 다진 소고기를 섞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보통 만두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또 소고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채소는 부추하고 대파를 준비했고요. 네. 그 돼지고기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 저기 누린내나 비린. 누린내나 그런 것들을 생강즙을 넣어서 네. 저기 하고 그다음에 그 만두를 먹을 때 딱 즙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물 넣어갖고 할 건데 이따 좀 보여드릴 것이고요. 예.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게 되면 만두 소가 또 되게 맛있게 됩니다. 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중식의 대가에게 배우는 군만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셰프님 일단 이 재료들 한번 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료 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손질해 볼게요. 보통 부추는 이런 조선 부추 같은 거 많이 쓰고요. 예. 호부추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겨울철에는. 네. 그래서 이거를 절반 가르고 그래서 자잘하게 썰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 부추 향이 정말 좋아요, 셰프님. 네, 그리고 부추는 이 만두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파라든지 생강 예. 같은 거 좀 들어가면은 이 부추의 향과 함께 더불어서 맛을 좀 더 멋들어지게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부추는 셰프님 이렇게 써는 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삭삭삭. 사각사각 소리가 예. 나죠. 자, 이렇게 썰어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만두 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볼 하나 드릴게요. 자, 돼지고기, 소고기를 같이 섞어서 합니다. 이게 섞어서 하게 되면 예. 훨씬 또 감칠맛도 생기고 해서 예. 생강즙은 돼지고기 비릿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 역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좀 넣고요. 간은 미리 안 넣고 예. 고기를 먼저 풀어요. 이렇게 고기를? 손을 해고 한쪽 방향으로 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한쪽 방향으로. 아니 그냥 통째로 들어서 넣어주세요. 예. 자, 얼마큼 스톱해 주세요. 오케이. 왜냐 한 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우와. 여러 번. 여러분 이거 요리할 때 이거 만두 만들 때 만두 소 만들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 물 넣는 거.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중식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오, 진짜로. 근데 이제 만두 먹을 때 항상 그 만두 안에 있는 그 만두 소에서 그래서 만두를 중식에서 만두를 먹을 때는 항상 고기를 좀 숙여 먹어야 돼요. 넥타이만 했는데 거기 흘렸다 그러면 망했다죠. 만두 집이 쭉 나와서 그렇죠? 네, 그렇죠. 간을 넣어주실 거예요. 네. 자, 하나만.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굴소스 넣을 거예요. 네. 하나 넣을까요? 네. 하나. 오케이. 이 정도요? 네, 제가 그다음에 후춧가루도 넣어주세요. 후춧가루 얼마큼 넣을까요, 셰프님? 이거는 딱 찝어주세요. 꼬집이요. 아니 그 수저로. 이걸로 이렇게 네. 이 정도요? 오케이 넣어주세요. 핑 네. 둘러서. 핑 눌러서. 오케이. 네. 자. 거기 이거 술인가 봐요. 가운데. 예. 자. 땡큐. 자, 이 상태에서 참기름도 안 넣었잖아요. 예. 참기름은 저 채소를 넣고 나서 예. 그때 섞는 거예요. 그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찰지게 됐잖아요. 완전히요. 네, 이렇게 하면 저 부추하고 대파 쓰는 거 주세요. 찰지게 됐을 때, 자, 다 넣을까요? 네, 한 번에 한 번에. 원샷. 네. 이미 이 소에서도 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요, 셰프님. 자, 섞게 되면 이제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예. 참기름 얼마큼 넣을까요? 잠깐만요, 한 수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셰프님, 이 돼지고기에 소고기가 섞이면은 어떤 점이 더 맛있나요?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돼지고기의 그 기름진 그런 상태가 예. 식감으로 되게 아, 좋더라고요. 맞아요. 자, 여기다가 네.
참기름. 네. 자, 좀 더 넣으셔도 돼요. 더 넣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만두소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예.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반죽을 만들게요. 아, 여기서 맛있는 집이 나오는 거네요. 이 소에서. 네,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도마가 어디 갔나 싶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이 만두피를 직접 만든다고요? 네, 원래 보통 그렇게 해서 만두를 싸는 게 훨씬 좋고요. 예. 이 만두가 익반죽을 사용해야 하니까 예? 반죽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 도마를 치워버렸습니다. 익반죽 말로만 들었는데 익반죽이랑 그냥 반죽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익반죽은 말 그대로 익혀놓은 반죽. 뜨거운 물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만두 일반 물만두나 그런 것도 찬물 반죽이라서 그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익반죽 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기 소금이 좀 있는데 조금 넣어주시고요. 미리 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 끓이고 있다가 이거를 다 덩어리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맨날 익반죽 들었는데 직접 만들어 본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덩어리 지도록 다 해주시고요. 네. 셰프님, 익반죽의 특징이 뭐예요? 뭐 좀 더 쫄깃쫄깃한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예. 이게 그 찌을 거거든요. 찌게 되면 빨리 익어요. 그 안에.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익반죽을 또 싸기가 편하고요. 찬물 반죽하면 되게 단단하게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네요, 자, 셰프님. 이 상태에서 물기 한번 닦을. 예. 이제 칠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 굳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팽거를 이렇게 뭉쳐주시면 돼요. 예. 그 지금 보게 되면 반죽이 되게 거칠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조금만 치대면 이제 되도 부드럽게 됩니다. 네. 예전에 이 반죽 많이 하셨죠? 한참 진짜 배우실 때.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거 왜냐면 이거는 중식에서는 예. 후라이팬 중식을 소개할 때 후라이팬 볶는 그런 분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면판이라는 데서 지금 국수 빼는 그쪽 파트에서 이걸 하거든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길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게 됐어요. 비슷한 굵기로 예? 해가지고 이거 떼어낼 거예요. 아니 근데 만두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이에다 넣어갖고 직각으로 하면 떨어지면. 이게 하나 분량이에요? 네, 칼로 자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 손으로 하는 거죠 원래. 오. 근데 이거 툭툭 떼어내신 것 같은데 일정해요 크기가.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다 넣었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노하우구나 요리 비결. 자, 예. 되게 쫀득쫀득한 소리가 그냥. 자, 예. 자 기념 드릴게요. 예. 자, 여기다가 밀가루 좀 뿌리시고 예. 굴려주시고. 이게 이제 만두피 하나가 될 예, 그다음에 덩어리죠. 아까 잘라낸 데가 여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거기 눌러주시면. 그래 동그랗게 나오죠. 예. 지금 그냥 이거 뭐래도 빈대떡 조그만한 빈대떡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예. 눌러.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만두를 잘 안 하고요. 쫄따구들이 해죠. 쫄따구로 원래 이제, 해놓고 계시면 어린 그- 친구들이 하죠 이제. 왜냐면 이거 배울 때. 중식에 필수로 배울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중식을 한다 그러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알고 있어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예. 잡아가지고 이거는 왼손은 계속 이렇게 돌리고요. 이 손은 어깨에 힘을 주게 되면 무게가 가니까 예. 올라갈 때 힘 주고 풀고 힘 주고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노하우로. 아니 몇 번 쓱쓱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절로 펴지면서. 그래 군만두 만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운데가 예.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예? 물만두 같은 거 할 때는 가운데가 좀 도톰하죠. 도톰해요. 예. 왜냐면 그거는 이제 물만두는 되게 얇기 때문에 터질 수 있어서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집에서 직접 저희가 만두피까지 만들어 보니까 약간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 명절에 삼촌이 하고 계시면 제가 옆에서 이제 옆에 떠들고 있고.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노래가 나와야 되죠. 어떤 노래 해드릴까요? 잔치 같은 거니까 예. 잔치 벌렸네. 하면서. 자, 잔치. 예. 네, 일단 그다음에 이제 만두를 쌀 건데요. 예. 한번 빚어봐야겠죠.
빚어 보는데 이 상태로 예. 좀 가득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이것도 안 빠지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만두 안 새어 나오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주름을? 자 예? 밑에 이런 밀가루를 뿌리지 않게 되면은 예. 이게 제 그때는 터질 수도 있어요. 붙어서. 네. 이거 주름 잡는 방법. 주름은 얘가 밀게 되면 반대쪽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보기는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예.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이게 또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동안에 해오셨던. 근데 이거 지금도 갓 입문한 친구들은 만두 할 때는 되게 쉬운 줄 알고 접근했다가 예. 만두 미는 거 반죽은 일단 둘째치고 만두 미는 거 예. 싸는 거 배우는 거면도 고된 훈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만두 소 넣으실 때 소 양이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한 거죠. 네, 딱 좋아요.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만두를 빚어 놓으셨을 때도 아주 꽉 들어차는 게 여기다가 서로 겹치지 않게 예. 겹치게 되면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6분 정도 찌면 딱 좋아요. 6분. 자 이렇게 해갖고 예. 달라붙지 않았죠? 네. 증인. 증인 제가 자 뚜껑 하고 6분. 6분 정도 쪄볼게요. 자, 또 얼마나 맛있는 또 육즙이 터져 나올지 만두즙이 터져 나올지 6분 동안 맛있게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분은 금방이고요. 예.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예. 기름을 조금 이제 준비했다가 예. 자, 이거는 또 이제 한번 군만두로 한번 저희가 4개는 저희가 이제 한번 쪘기 때문에 금세 약간 노릇하게만 하시면 돼요. 구워질 것 같아요, 셰프님. 자, 만두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접시에 담아볼게요. 저희가 좋아하는 2가지 만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찐만두. 오늘은 제가 예. 물 흐르는 거 봤죠. 봤어요. 예, 셰프님. 아주 촉촉하게 그냥.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 넣을게요. 네. 붙었어. 이게 붙으면 터질 확률이 좀 높거든요. 예. 진짜 확실히 입반죽이라 쫀득쫀득하네요. 네, 그래서 3개, 4개 네. 만두를 완성시켰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군만두가 완성됐습니다. 손만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추를 잘게 다져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고기에 생강즙을 넣어 버무리다가 물을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줍니다. 이때 한쪽 방향으로 치대야 고기에 물이 잘 흡수돼요. 다진 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흰 후춧가루, 맛술을 넣어 버무리다가 다진 부추, 다진 대파,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밀가루에 소금,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해줍니다. 반죽은 길쭉하게 만들어 조금씩 떼어낸 뒤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고 밀대로 돌려가며 밀어주세요. 반죽한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은 뒤 주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김이 오른 찜기에 만두를 넣은 뒤 6분 정도 쪄주세요. 식용유를 두른 팬에 찐만두 절반을 넣어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찐만두와 군만두를 먹기 좋게 담으면 손만두가 완성됩니다.